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군입니다. 오늘은 유사역사학 비판 반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역사학은 과거를 해석하여 재구성하는 학문이다. 절대적이고 완전 무결한 재구성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게끔 훈련받았다. 나의 해석만 옳고 다른 해석은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식민사학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유사역사학이란 가짜를 말하는 것이다. 역사학과 비슷해 보이지만 엉터리 가짜이다. 역사학이 쓰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역사학인 척 하는 것이 유사역사학이다 라고 했는데요. 역사학이 쓰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비역사학, 역사학이 아닌 것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을 비과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맺은 말에서는 유사역사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유사역사학이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틀렸다고 말한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유사 단어일 뿐입니다. 실제로 일제는 일제강점기 때 자신들의 신도를 국가 이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문화, 사상을 갖고 있는 민족 종교를 유사 종교로 분류하고 탄압하고 말살했습니다. 학계 일부에서 쓰고 있는 유사역사학 또는 사이비 역사학이란 말은 마치 일제강점기 때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복길의 교수님은 시민사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역사를 알고 배우고 공부하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유사역사학이란 말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의 학설을 고수하고 다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행포일 뿐입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유사역사가들은 역사학의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로 결코 역사학자라 볼 수 없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나를 비롯해 아마추어 역사 연구자들이 수없이 존재하는데 그들이야말로 재하사학자라는 명칭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다. 이문영 씨는 자기를 아마추어 역사 연구자 또는 재하사학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 해석이나 연구가 아니라 환단고기는 위서라는 주장뿐입니다. 아마추어 역사 연구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재하사학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하사학자는 주류사학과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이들에게 붙여야 될 명칭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화사대주의와 일제 식민주의를 거치고 난 후기 때문에 역사에 남아있는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을 걷어내자고 주장한 것이 바로 민족사학이고 그 민족사학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재하사학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재하사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이비 역사 또는 유사역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사역사학 나무위키 문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론이나 학계에서는 2008년 말부터 이런 사이비 사학을 재하사학이 아닌 유사역사학으로 부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즉, 재하사학을 2008년 말부터 유사역사학 또는 사이비 역사학으로 매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유립은 초간본 외에 오영기라는 사람이 필사한 필사본도 가지고 있었다. 원본 외에 오영기 씨가 필사한 것도 있었다는 건데요. 1979년에 광호 이해사에서 나온 환단고기가 바로 이 필사본을 영인한 책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의 제일 뒤에는 오영기가 붙인 발문이 있다. 오영기는 1949년에 강화도 대시전에서 이유립을 만나 환단고기를 정서, 필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49년에는 강화도에 대시전이라는 건물이 없었다. 이 건물은 1969년에 준공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정리하면 1949년에 오영기 씨가 이유립 선생이 갖고 있던 초간본, 환단고기죠. 환단고기 원본을 보고 필사를 했다고 발문에 쓰여 있지만
1949년에는 강화도 대시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바로 강화도에 있는 개천각입니다. 오영기 씨 발문에는 분명하게 을충년 봄에 이유립 씨로부터 한당고기를 정수하라는 부탁을 받고 필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오영기 씨인데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유립 선생의 제자인 양종현 씨인데요. 대시전은 오래전부터 허름한 가건물을 대시전으로 불러오다가 1969년에 새로 지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건물이 있었고 그 가건물을 대시전이라고 부르면서 행사를 치르고 있었는데 그 후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1969년에 명패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9년에도 대시전이라는 가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유사역사학 신봉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축소지향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된다. 고대에는 전 아시아를 지배했던 한민족이 지금은 한반도 중남부로 찌그러진 상태가 아닌가.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자랑스러운 한민족이라는 대전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인데도 이런 모순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라고 썼는데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설령 축소지향의 역사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역사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찾는 것이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나 역사를 공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열등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 중남부로 찌그러진 상태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학사관이 생기고 이들의 열등감에 의해서 과거에 우리가 강대한 영토를 가져든 아니면 아시아를 호령했던 민족이든 그런 역사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반도사관, 즉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사학이 심어놓은 식민사학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사를 새롭게 쓴 윤내연 당국대 명예교수님의 영상에 나온 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윤내연 교수님은 고조선사를 새로 쓰면서 땅덩어리만 넓으면 위대한 고대사냐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윤내연 교수님이 찾고자 했던 역사는 이것입니다. 고조선이 국가였다고 하는 점 하나 찍은 겁니다. 거기에 얼굴을 그리려면 점 하나 찍어서는 안 되고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사회 구조는 어떻고 통치 구조는 어떻고 경제 수준, 대외관계, 문화 이런 거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고조선의 얼굴을 제대로 그려야죠. 역사를 되찾는 이유를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조선 시대는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입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무는 올바른 역사를 찾아서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원형, 진실을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소명이고 의무입니다. 역사가 왜곡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의무인데 이들은 그러한 노력을 오히려 유사역사학이란 이름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화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조선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조선이 된다. 공자가 들어오면 공자의 조선이 된다.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바로 노예 정신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주체성을 찾지 못하니 다른 주의나 다른 종교, 사상이 들어오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예가 되고 많은 현실을 개탄한 것입니다. 단재 신채화 선생이 왜 역사를 찾으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